과자나 먹죠. 과자 먹으면서 잡담이나 좀 합시다. 이거는 이번에 롯데에서 나온 마늘 시리즈인데 고메 셀렉션이라고 바다 코코넛인데 마늘 맛이고요. 마가레트인데 마늘 맛이고요. 그다음에 엄마 손 파이인데 마늘 맛이고요. 그다음에 제크인데 마늘 맛입니다. 갑자기 마늘을 왜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마늘을 싸게 좀 샀나 봐요. 와, 진짜 여기 아재 과자 많다. 바다 코코넛. 이거 어릴 때 우리 아빠가 먹던 건데 이제는 내가 먹고 있네. 자, 별 이야기는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뭐 그 인챈트 칭찬인데 그냥 이제 칭찬하면 너무 억바니까 비교를 좀 해봅시다. 제가 올해로 인터넷 크리에이터 생활을 한 지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2018년에 이제 저도 유튜브를 처음 열고 방송을 시작을 해가지고 2025년이니까 7년이에요. 근데 뭐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인방하는 사람들 중에 뽀삐님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 넘게 했고 거의 20년 가까이 한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 MCN이란 게 생긴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이제 활성화되고 나서부터 MCN이 막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이제 처음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에 한 6개월은 그냥 혼자 있었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 한 구독자 5만 명 될 때쯤? 그때쯤부터 이제 그 연락이 좀 왔었어요. 이메일로. 개인 이메일로 와가지고 콜랩이란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콜랩이 순수 국내 기업은 아니고 외국계인데 그 한국에도 들어온 거였어요. 콜랩은 이제 북미 쪽에서 시작한 MCN 회사고 한국 지사가 들어온 거죠. 지금은 MCN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 다들 알아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MCN이란 것에 대한 정보가 되게 폐쇄적이었고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MCN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자기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없었다 보니까 한 7, 8년 전만 해도 회사 평판이나 뭐 내부 상황 이런 걸 잘 몰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들 생각했을 때 모두의 마음을 아는 건 아니지만 아마 크리에이터 중에 70% 이상은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면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준에서 선택을 한다고 봐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콜랩이란 곳을 들어가서 뭔가 같이 한 거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 왜냐하면 그때 제가 채널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때만 해도 유튜브 광고란 게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에 무슨 대기업들이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금기시 되던 시절이었어. 왜냐하면 대기업은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돈을 집행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넣으려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꼰대들, 상사들한테 설득을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튜브를 보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TV에 광고를 넣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좋았던 시절이었거든. 지금으로 7, 8년 전만 해도. 40대, 50대 임원들은 유튜브의 존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게 있어? 또 몰랐어.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유튜버들한테 광고를 줘보죠 이런 얘기를 전략회의나 이런 데서 대기업에서 했었으면은 뭔 소리냐, 돈 갖다 버리지 말고 지면 광고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유튜브 광고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실제로 유튜브 광고가 활발해졌던 건 코로나 때도 아니고 코로나에부터 2년 이후입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 중소기업들이 약간 시도하려고 넣었던 광고들이 유튜브에서 대박이 터지면서 나중에는 대기업들도 알게 된 거야. 유튜브 광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나. 노출량이 되게 좋구나. 이런 거를 되게 천천히 타니까 대기업이란 곳 자체가. 그래가지고 콜랩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별로 하는 일이 없었어요. 같이. 근데 이제 일단 거기도 수수료를 내는 구조였거든요. 채널에서 나오는 수수료. 쉐어 구조였으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나는 불만이 되게 많았죠. 뭐야 이 사람들은 돈을 가져가면서 돈값을 안 하네? 채널 리포트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메일을 하나씩 보내줬어요. 뭐 일주일 사이에 구독자가 이만큼 늘었고 최근에 올렸던 것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건 이거고 아마 이런 이유에서 잘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일종의 데이터 같은 거를 보내주긴 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나는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1년 계약을 하고 나서 연장은 하지 않았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서 팀장 역할을 해주시던 분이 계신데 제가 그때 미팅을 하면서 불만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했어요. 많이 하는 건 없는데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다. 그걸 다 인지를 해.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좀 아쉬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른 곳을 간다고 하셔도 솔직히 붙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 그래도 가실 곳이 계신다면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채널이 조금 커가지고 한 20만 정도 됐을 때라, 저는 지금 다이아나 샌드박스에서 오퍼를 받고 있어서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콜랩 팀장님이 이제 두 회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 실제로 그 이야기 때문에 이제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간 것도 있어.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저한테 그 꿀팁을 주셨던 팀장님이 나중에 이제 콜랩이란 곳을 떠나서 본인의 회사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회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패러블이란 곳이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디를 택했냐, 샌드박스로 갔습니다. 사실 다이아랑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가게 된 이유는 하나였어요. 다이아도 콜랩과 마찬가지로 채널 수수료의 일정량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때 계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샌드박스는 채널 수수료가 0이었어요. 다이아가 그때 당시 저한테 제안했던 건 30%였고, 근데 그 30%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협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거 줄여주시면 안 되냐, 너무 저는 이게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와 똑같이 공통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버님도 예외는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만의 확고한 룰이 있다. 그럼 저는 30%를 더 가져가는 걸 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샌드박스를 했어요. 그때 당시 샌드박스는 모든 채널이 수수료가 없었어요. 유튜브 채널 수수료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광고 수수료는 있었죠. 만약에 광고 영업을 해와가지고 광고가 나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그 광고에 대한 쉐어는 있지만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쉐어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샌드박스도 영업이익에 다른 데서는 뭐 업계 표준이라고 하는 30%를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샌드박스는 더 뒤를 보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샌드박스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30%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샌드박스를 가면서도 그때까지도 아직 놓지 못했던 희망이 있었어. 샌드박스를 가면 샌드박스에 있는 사람들과 콜라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이제 샌드박스에 있었던 사람들, 뭐 홍알량, 침착맨, 도티 뭐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코드가 맞고 이래가지고 가면은 뭔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아,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 회사에서 뭔가 알선 또는 주선해가지고 크리에이터들끼리 붙여서 뭔가 진행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시작했던 게 같이 앉기입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그 발을 훨씬 더 발품을 팔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런 걸 연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MCN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MCN은 나 대신 컨텐츠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거를 깨닫게 됐지. MCN은 일종의 그 광고 대행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광고 대행사란 게 있는데 그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들어온 거를 대행해서 이제 우리한테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광고 대행사 같은 느낌.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그 1세대 MCN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어요. 1세대 MCN은 대부분 다 이런 형태였습니다. 사실 키친마이야르를 열었을 때도 샌드박스는 굉장히 큰 모험을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MCN이 뭔가 스트리머와 이런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선례가 없었어요, 사실. 샌드박스가 투자할 때는 정말 큰맘 먹고 한 선택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감사함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저 말고도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더 활발하게 못 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하나에서 끝내거나 하지 말고 이 키친마이야르라는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해서 뭔가 더 많은 쇼 같은 것들을 제작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방송을 찍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으로 세팅을 해둔 곳이라, 지금 뭐 제가 생각하는 레스토랑 매출 대전 이런 것들, 그거를 이제 샌드박스 스트리머들과 더 빠르게 진행을 했다라면 조금 더 씬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지 못한 게 좀 아쉽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샌드박스와 계약이 이제 끝나가는 상황에서 다음 MCN을 어떻게 할까? 그냥 혼자 할까? 아니면은 어차피 그때 회사도 있었고 해서 사실 그 MCN 해주던 광고 대행사는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광고 영업도
그냥 들어오는 것만 받지 말고 우리가 좀 역제안을 했으면 좋을 것도 있고, 유튜브 활동을 한 4년 정도 하면서 광고가 들어오는 회사의 마케팅 팀 연락처는 다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대행사도 필요가 없었고,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내는 게 더 빠를 상황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회사에서 이번에 신제품 라면이 나와. 그러면 대행사가 광고를 주기 전에 이번에 신제품 라면이 나오시는 걸로 아는데 요런 컨텐츠로 뭐 라면은 사드세요 이런 걸 만들어서 한번 올리는 게 어때요? 라고 이제 그 제안서를 만들어서 내는 게 그냥 회사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그러면 이제 가격도 중간에 대행사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이제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율이 되거든요. 막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 근데 이런 마인드로 계속 광고 영업을 하던 회사가 한 군데가 있었죠. 유튜브 업계에 되게 획기적인 컨텐츠로 파급력 있는 것들을 만들고 간 회사가 3Y 김계란님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유튜브 컨텐츠로서 뭔가 뷰어십을 확보하고 그 파급력으로 스폰서십을 받아서 컨텐츠와 광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회사가 3Y 라는 곳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영업하는 방식이나 컨텐츠에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전의 MCN들은 하지 않는 형태였고 좀 독자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유니버스에 가서 뭔가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여기서부터 약간 2세대 느낌이 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약간 유튜브에 누워서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형태의 광고 영업보다 컨텐츠를 통해서 뭔가를 제시하는 방법이 된 거죠. 영상에 PPL을 담는다거나 이런 형태로. 실제로 요즘 나오는 이 방송사가 붙어 있는 곳에서 만드는 많은 유튜브 컨텐츠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띄워요. 아예 PPL 제품을 넣어서 기획적으로 시리즈를 만든다거나 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3Y가 하는 방식이 실제로 저는 이제 방송사들이 하는 그런 스튜디오식 채널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Y랑 이제 함께 하게 된 거죠. 근데 3Y는 약간 좀 특이했던 게, 이거는 이제 뭐 제 개인도 개인이지만 제가 그때 당시 운영하던 제 회사랑도 계약이 된 거라 광고 영업을 제 회사에서도 하고 3Y에서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정보를 쉐어하고 수수료도 쉐어하고 이런 구조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축소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축소를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혼자 일해야 되는 게 더 현명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몸집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가 포인트가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회사에 직원이 가장 많았을 때가 25명이었을 때가 있는데, 직원이 25명이었을 때 제가 버는 돈이랑 지금 제가 버는 돈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직원들이 저보다 더 많이 벌어가던 시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제가 가장 상황이 좋았을 때는 언제냐? 제 채널이 한 70만, 80만이었을 때가 저는 가장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편집도 제가 했고요. 회사도 없었고 저 혼자였거든요. 조회수도 그때 막 올릴 때마다 7, 80만씩 터졌고 그게 온전히 다 제 거였어요. 아무튼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그 가볍게 된 상황에서 MCN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맥클린님 그때 연락처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MCN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인챈트에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했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더니 이제 미팅을 한번 하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때 대화를 하는데 서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내가 보는 시점과 회사에서 나를 보는 시점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잖아. 이 보고 있는 방향도 비슷해야 되고 보고 있는 눈 시야의 높이도 중요하고 이게 맞아야지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왜 이제 서로 일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대화를 한 2시간 정도 나눴어요. 제가 그때 물었던 건 그거예요. 회사를 어떤 형태로 이제 키워나가실 계획이 있냐, 그 계획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죠. 오히려 이 회사를 키워나가는 방향에 제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때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할 때 인챈트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넷클릭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 항상 하지만 그때 대화를 나눈 얘기 중에 지금까지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되고 좋은 결과로 나온 것들이 많아요.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기획하고 하는 거는 꽤 실현해 나는 타입이라서 저는 일단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 전에 제가 MCN을 다니면서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인챈트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반강제적인 크리에이터들 간의 네트워킹 있잖아요. 약간 반강제적이거든요. 일단 우리 MT 할 거니까 가급적이면 와. 정 오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왕이면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약간 이런 형태야. 그래서 기존 MCN들은 이런 거를 많이 안 했거든요. 네트워킹.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기해.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하다 보니까 스토리가 쌓여. 서사라는 게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서로 할 컨텐츠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얼마 전에 뭐 머싸랑 치유랑 한 것도 작년에 이제 MT에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따연이가 셋이서 뭔가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이제 실현화돼가지고 나온 거고.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다음 컨텐츠가 계속 또 나오고 뭔가 개발이 되고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되는 게 뭔가 지금까지 제가 했던 MCN들과는 흐름이나 구조가 굉장히 좀 다르고, 그리고 요새는 인방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크루 컨텐츠가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림과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고. 이건 마늘맛 나는 엄마 손파이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챈트가 되게 2.5세대 또는 3세대라고 생각하는 게, 1세대가 이제 그 광고 영업이 그냥 오는 걸 기다렸다 라면은 2세대는 이제 그 콘텐츠를 통해서 뭔가 역제안을 했다 이러면, 인챈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위해서 이제 기반을 좀 다져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자나떼인데, 본인들의 시그니처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쌓아 가지고 활용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이 과정들이 계속 이제 축적이 되면서 몇 년간에 이게 이제 포텐이 이제 터지고 이러는 거죠. 오리지널 컨텐츠가 굉장히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까지 노력을 한 것들이 이제 원기옥이 돼가지고 잘 사용이 되고 있다. 이번에 그 공교롭게도 오프라인에 지금 요리사들이 전부 다 롤 대회에 가게 됐는데, 이미 은박지 파스타나 이런 걸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컨텐츠를 또 만들고 있잖아요. 뭐 앞으로 더 많이 하겠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잘 되면은 자나떼급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컨텐츠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마소킴이랑 마수령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롤대회를 열고 싶대. 치킨 회사 이런 데에서 좀 스폰서를 받아서 치킨 쿠폰이나 약간 좀 이런 걸로 해서 친화대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거야. 요리 컨텐츠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자나떼 나왔으니까 이제 그 요리사 놈들 이제 노예죠. 이제 인챈트 노예로 씁시다.